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달리기와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 이야기 소개는 길게 하지 않겠고요. 오늘 할 이야기를 말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언제나처럼 자주 가는 카페에서 늘 마시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거리는요, 달리기와 자존심,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걸 지키는 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달리기랑 자존감이랑 생각을 해보면 연관이 아주 없진 않죠. 왜 그러냐면 달리기는 자기의 한계를 시험하고 때로는 긴 거리 아니면 빠르게 달리기, 이런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한계에 넣음으로써 극기에 도전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절정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목적에 두고 한 번씩 이룸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무척 많겠죠. 그래서 제가 뭐 달리기 이전에도 자존감을 올리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끌어올리고 뭐 이런 활동은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뭐 그런 거는 이따가든 나중이든 좀 짬이 되면, 짬짬이 시간이 되면 좀 언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굵직한 주제는 달리기와 관련된, 왜 달리기 때문에, 왜 마라톤 때문에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왜 그런 정신 건강, 몸 건강 둘 다 좋아졌을까. 뭐 오늘도 제가 대본을 엄청 막 세세하게 적어오거나 생각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노트에다가 주제어죠,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제가 떠올릴 수 있게 달리면서 적었는데, 그 노트가 생각보다 좀 커가지고 저는 오늘 타고 나온 러닝벨트에 방수 주머니에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따가 말문이 막힐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를 적어온 대본 아닌 대본, 스크립트를 휴대폰으로 사진으로 찍어 왔으니까요. 이따가 제가 막히거나 생각이 안 떠오르면 톡톡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닝 시계만 차지 않고 스마트폰도 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됐네요. 그래도 러닝벨트가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달리는데 뭐 엄청 큰 지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달리기를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일단 달리기라는 활동 자체가 덥든 춥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관계없이 길만 잘 닦여 있고 운동화 입고 부상 없는 몸을 가지고 있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가장 원시스러운 운동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안 하는 사람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운동을 하든 운동은 마땅히 다 이해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뭐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체험해본 바로는요, 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또 운동은 강제가 아니니까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뭐 좋지 않다 그냥 부상 염려도 크고 난 몸이 허약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하면 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하는 쪽이니까 운동으로서 이제 구분이 생긴 거죠. 내 한계를 스스로 시험하지 않고 뭐 못한 분들도 있겠고, 그런 분들과 그룹이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갈리게 됐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 달리기를 얼마나 더 이어갈지 이런 거는 잘라서 확답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지금을 얘기하고 지금이 가장 으뜸이 돼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한번 나가는데 모든 게 귀찮고 그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 나간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거, 준비가 엄청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준비를 하고 내가 나가서 직접 달리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정말 할 일이 많기도 하고 시간 배분을 막 알짜스럽게 하기가, 보람있게 하기가 그게 영원한 저한테는 숙제거든요. 왜냐면 유혹하는 오락거리나 유흥에 대한 뭐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화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나가서 달리면은 일단 TV를 그냥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틀어놓고 버튼 몇 번으로 조작 띡띡 한 다음에 내가 앉거나 눕거나 잠 솔솔 오는 뭐 그런 소파에 누워서 하거나 에어컨을 팍 틀어놓거나 그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볼 수 있으면 무엇을 뜻하냐면 그냥 수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그게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여가생활이나 운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일인 거예요. 뭐 TV를 아예 안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뭐 뉴스가 필요하면 뉴스도 봐야 되고 예능이 필요할 땐 예능도 봐야 되고 다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운동이랑 비교를 하면, 달리기랑 비교를 하면 달리기는 능동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냥 고생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뭐 TV를 보건 달리기를 하건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취미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브랜딩해서 뭐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되면 그게 수입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처럼 그냥 일반 달리는 사람, 그냥 아마추어, 그냥 취미의 영역, 이런 사람들은 당장 그게 돈으로 돌아오는 것 같진 않아요. 돈이 안 생기니까 하다못해 뭐 어디 시급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은 한두 시간 하면 뭐 1, 2만 원 벌어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는데 달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맨땅에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고생을 자초하고 내가 스스로 몸을 혹사시키고 건강을 끌어올리고 뭐 좋은 뇌에 BDNF 뭐 그런 세포 형성된다고 얘기도 많이 하죠. 새로운 세포가 막 돋아난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긍정작용을 위해서 나가서 뛴다.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 뛰시는 분들도 대단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타인과 나를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인정을 하고 중요하냐면 이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랜 기간을 생존해서 살거나 나이가 아주 많거나 뭐 많지 않아요. 근데 달리기를 해가지고 남이랑 구분짓는, 타인이랑 구별하고 구분짓는 거는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또 궤변스럽고 모순인 게, 그러면서 또 갖기를 원하거든요. 뭐 예컨대 인기 있는 운동화를 보러 갔어요. 이제 점원분들이 아 이거 요새 잘 나갑니다 이러면 나도 뭐 하나 가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신발에 내 사이즈를 골라야 될 것 같고, 쇼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릴 때 더 심하죠. 이제 자식이나 조카들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도 사줘 이러면은 그게 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구분 지음으로써 아 내가 그래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고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 스스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달리기가 건강 그리고 자존감, 자존심이랑 연관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면 달리기로 그 전에 일단 달리기로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올라가기 이전에 좀 반대되는 영역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반대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핍, 그리고 결여, 그리고 그런 좋은 것에 부재 중이다 할 때 부재, 그러니까 없는 거죠. 열등감, 콤플렉스, 뭐 쉽게 콤플렉스가 되겠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면은 좋다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리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제가 컴플렉스가 있고, 누구나 몇 개쯤 있잖아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내가 좀 못생긴 그런 신체가 있는 것 같고, 여러 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핍을 인정하고 말로 떠들고 솔직하게 내뱉어보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인정해야 달리기를 묵묵하게 오랜 시간 어느 정도의 목적도 있고 오락으로 즐기면서 성취감도 맛볼 수 있는, 그게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핍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결핍에 대한 거를, 제 결핍을 쭉 풀어볼게요. 컴플렉스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뭐가 결핍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는지 때때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선 외모의 관점이 크겠죠. 가장 먼저 시각으로 느껴지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울로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남들이,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을 우리는 음흉하게, 음란하게 때로는 즐기잖아요. 그럼으로써 도파민을 얻기도 하고. 왜 도파민이 나오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꾸민 모습을, 이 폼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 줄까? 이런 상상, 좋은 상상에 계속 그런 상상이 떠오르면서 좋은 화학물질이, 도파민 같은 게 막 나오겠죠. 신경전달 물질이. 그래서 제 결핍이 뭐가 있냐면 일단 어렸을 때 제가 8살 때부터인가 태권도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는 그게 유행처럼 동네마다 다 누구나 하나씩은 다녔어요. 태권도 말고도 뭐 속셈 학원을 다닌다거나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더 나아가서 수영까지 다닌다거나 뭐 특공무술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뭐 동네 태권도장 보면
아파트 근처에 태권도장 보면 애들이 바글바글 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론. 그걸 왜 다녔냐면 제가 왜 엄청 왜소했어요. 지금도 날씬하고 마른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는 제 성장이 다 안 되고 제가 성장이 좀 느렸다 보니까 사춘기가 엄청 마르고 왜소하고 항상 막 얼굴도 너무 애기 같고 계속 그랬어요. 20대 초반까지.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때는 태권도 학원을 막 다니면 거기서 정신력도 강해지고 뭐 체력이나 몸도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관장님들이 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니까 나도 사범님 관장님처럼 용감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취지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단 체형 엄청 마르고 뼈가 얇고 정말 유전의 요인이 크겠습니다만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몸 가운데서도 몸 얘기가 주를 이루긴 할 텐데 일단 제가 눈이 시력이 좀 고두근시라서 많이 안 좋아요. 안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항상 안경을 껴야 되고 이게 어릴 때는 안경을 끼고 싶어서 전자파 많이 나오는 뭐 비디오를 틀어놓고 막 TV 앞에 가기도 하고 그런 유별난 짓을 어린아이들은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가운데 그냥 하나였어요.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유전 요인이 큰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전 그걸 이어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이것도 컴플렉스가 될 수 있겠고 불편한 게 많죠. 운동할 때도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안경 알값도 눈이 좋은 분들에 비해서 견적이 돈이 많이 나가요.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공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비싼 수입산 렌즈를 맞춰도 두꺼운 건 사실이고 굴절 때문에 밖에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 때 눈이 나빠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달리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발로 발차기 같은 거 태권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때 뭐 특정 자세도 있잖아요. 태권도 학원 가면 뭐 하라는 스트레칭도 있고 틈새 동작도 있겠고 한 발로 오래 서 있고 뭐 깽깽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런 걸로 레크레이션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유전일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다리도 오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뭐 가부좌 많이 틀면 그런다고도 하고 막 여러 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다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고치고 교정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제가 질병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외관상으로만 보기에 저만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어요. 뒤에서 보면 괜찮은데 이제 앞에서 보면 다리를 붙여도 무릎 쪽이 계속 벌어지고 뭐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일단 저는 뒤통수가 납작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으로는 뭐 순하게 우는 일이 막 엄청 많지 않았고 잠을 많이 자가지고 뒤통수가 뒷머리 쪽이 납작하다, 짱구가 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러겠죠. 어릴 때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누워 있었나봐요. 뒤통수가 납작하고 이거는 뭐 바버샵이나 이발소, 미용실 갔을 때 뒤통수가 아무래도 짱구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동그라면은 좀 민머리를 하든 뭐 반삭을 하든 스포츠 머리를 하든 짧은 머리 할 때 두각이 더 오밀조밀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아주 짧은 머리를 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뒤통수가 납작한 게 뭐 잘못은 아닌데 그냥 미의 관점에서 저도
짱구면은 좋지 않았을까. 한참 그래서 뒤통수가 납작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별거 다 얘기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다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이제 표피를, 귀두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고 절단하고 꿰매는 수술을 하잖아요. 거기 안에 이물질이나 뭐 병균이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남자들 전쟁터에 옛날에 나가면 날마다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결을 신경 쓰는 차원에서 그런 수술이 도입이 됐잖아요. 뭐 일본으로부터인지 뭐 미국으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왠지 나도 괜히 해야 될 것 같고, 부모님도 한번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뭐 날마다 샤워 시설이 잘 있으니까 목욕하거나 샤워해서 씻어내면 된다, 그럼 문제 없다, 그걸 어릴 때도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속설에 소문 가운데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거 잘라내면 어른 돼서 성생활할 때 뭐 성감촉이나 성감대에 문제가 갈 수 있다, 영향을 많이 끼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결국 또 성인 되고 군대 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미루거나 안 한 친구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동기들이나 선우님들이. 그래서 그때 조금 의외였고, 근데 어릴 때는 친구들이 다 그 수술을 받고 막 중요 부위에 이제 밑에 종이컵을 끼우고 막 잘라서 거기 살 쪽에 뭐 옷감이나 그 언더웨어 속옷 같은 게 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했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죠. 뭐 했다 안 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잘 뭐 물어보면 안 했다고 하고. 근데 그땐 왠지 그게 좀 내가 소외된 것 같고 컴플렉스 굳이 얘기하면 그런 느낌의 어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몸에 대해서도 많지만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제가 몸이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고 2차 성징이 좀 나중에 왔고, 뭐 지금도 키가 아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체형도 그렇고 부모님 성향도 엄청 조용조용 하신 편이거든요. 저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때리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매를 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말이나 대화 위주로 해서 훈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의 그냥 자유롭게 저를 존중을 많이 해줬어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뭐 맞고 자라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조용하신 분들이라 저도 그런 영향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엄청 내향인이에요, 요즘 말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계속 그랬고, 그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도 많이 고쳐졌고, 어렸을 때 견주면은 지금은 완전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엄청난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 학교만 가잖아요. 학교만 가서는 이제 비슷비슷한 친구, 비슷한 장소, 뭐 똑같은 문화,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이러니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렸으니까, 막 초등학교 유치원 이때니까 뭐 그런 걸 용기를 낼 그런 자아도 없었죠. 뭐 지식이나 지혜도 없었고 가치관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컸어요. 소심하고, 뭐 발표도 잘 못하고, 뭐 발표하라 그러면 맨날 성씨가 제가 맨 앞이었거든요, 출석번호로. 저는 키번호를 운동회나 체육시간 아니면 키번호가 아니었고,
다 그 성씨로 가나다 순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그게 성씨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앞이어가지고 맨날 뭐 발표하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그냥 머릿속이 뿌얘지고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나름 생각을 해요. 출석번호 1, 2, 3번 부르겠구나. 근데 일어서면 머리가 멍해지고 괜히 너무 수줍고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더구나 이제 수학 문제 뭐 풀라 그러면 틀릴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발표 잘못해서 말 더듬고 웃음거리 되기도 하고,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왜소하고 내향적인 소심한 마음, 그런 정신상태, 그게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뭐 더 나아가서 끈기 같은 것도 별로 없었겠죠. 소심하다 보니까 뭐 그냥 한두 번 실패하면은 그냥 회피하거나 안 해버리고 뭐 도망가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쯤에서 적어온 걸 좀 봐야겠어요.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온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저는 이게 왜소하니까 어깨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걸 뭐 키우려고 군대에서 헬스 배우고 그 이후로도 많이 했는데, 제가 중간에 또 하다 말고 이래가지고 어깨도 그냥 안 넓어요. 그냥 좁은 편이고, 이것도 뭐 컴플렉스겠죠. 그리고 제가 치아 부정교합이죠. 그 덧니가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는 이제 발달기니까 성장을 다 안 했으니까 쉽게 교정하는 것도 엄두를 잘 못 냈거든요. 제 주변엔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교정하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몇백만 원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돈도 없었어요. 왜냐면 뭐 고등학교 때는 그 학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것도 막 밀린 적도 있고, 뭐 급식비도 밀린 적도 많고, 학원은 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냥 태권도 학원 다닌 게 유일한 거고, 그 태권도 학원비조차 밀리는 게 그냥 다반사였어요. 그냥 거의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교정 같은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여자분들은 더 예민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한다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가 벌어서라도 여건 맞춰서 기회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때 때를 놓친 것도 있고, 어렸을 때 또 다쳤어요. 또 운이 안 좋게도 교정을 뭐 어떻게 보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뭔 말이냐면,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타다가 하수구에 그 바퀴가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치아가 먼저 부딪혀가지고 앞니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거 치료하느라 시간이랑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크고 보니까 치아 교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잇몸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임플란트 있는 분들은 치아 교정이 엄청 어렵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뭔 말인지 아는 게, 저는 인공으로 잇몸을, 인공뼈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 일반 치아 교정 장치로는 하면은 뭐 크랙이 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미 임플란트를 막 10년 전에 다 끝냈는데, 어렸을 때는 임플란트도 못했죠. 피가 많이 나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접착제로 치과 엄청 자주 가가지고
밥 먹다가 빠지면 가서 붙이러 가고, 막 학교에 있다가 학교 빨리 끝나는 날에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붙이고, 또 막 태권도 하다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불편하게 컸어요. 성인 돼서 군대 가서도 임플란트를 그때 다 못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상병대인가 빠져가지고, 그냥 막 틀니 끼고 다니고, 중간에 길게 치료 때문에 휴가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잠깐 나와서 그 제 전담 선생님한테 가서, 동네 치과에 가서 틀니라도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잠깐 휴가 나와가지고 그 치료받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교정은 뭐 못한 거 반, 안 한 거 반인데, 그랬고요. 뭐 앞으로도 아직 뭐 아주 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인공뼈가 저는 있어가지고 그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컴플렉스예요. 많이 고쳐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웃을 때 위에 앞니 쪽이나 이쪽 치열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뭐 우습게 보거나 낮춰보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게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그게 뭔가 훈련 아닌 훈련이 돼가지고 콤플렉스가 자리 잡아가지고 이를 다 드러내게 걸리고, 그렇게 잘 안 웃어요.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술 좀 마셨을 때나 좀 뇌가 이완됐을 때, 경계심을 풀어도 될 때, 그럴 때만 좀 기민하게? 아니, 좀 여유롭게 내가 좀 내 치부나 수치를 보여도 괜찮다 싶은 사람들이나 그런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다 크니까 그냥 뭐 이게 내 모습이고. 내가 오히려 어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막 치열이 안 좋은 덧니가 있고 막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리고 여자 오페라 가수였나 그런 일화를 읽었는데, 그분이 자기 노래를 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되잖아요, 발성 때문에. 자기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그 콤플렉스를 먼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걱정스러워서 노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선생님한테, 그분이 배우는 선생님이, 너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수치를 인정하고 못생김을 인정하면 남들도 못나게 보고 너를 예쁘지 않게 바라보는 거다. 네가 당당하고 스스로가 예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감없이 드러내야 남들도 그런 거를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기억이 아직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움을 책에서 제가 읽고 좀 따라 해보려고 항상 애를 쓰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이거 뭐 컴플렉스 장기자랑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외모도 앞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성격이 좀 강박 증세가 심해요. 이게 뭐 심하다는 기준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뭐 약을 먹거나 복용하거나 뭐 병원 다니거나 그 수준은 아닌데, 그냥 일반인 치고는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뭔 주차를 하잖아요. 뭐 오토바이든 뭐 차든, 일단 오토바이를 제가 주로 타는데, 오토바이 주차도 원래 그냥 막 대충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람한테 민폐만 안 끼칠 정도로 그냥 가상에 붙이거나 시각장애인 보도블록만 좀 피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그거를 더 나아가 더 이상으로 무슨 가장 좁은 공간만 쓰고 오토바이를 상대방한테 누구든지 피해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주차 때문에. 그래서 막 벽에다 최대한 붙였다가 뗐다 그 짓을 반복하기도 하고, 막 누가 주차 때문에 손댄 적이 많았어요, 제 오토바이를. 그게 너무 싫어서 막 오토바이가 손상되고 망가진 적도 있다 보니까 그게 병적인 증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락이라고 하죠. 핸들도 다
키 깊게까지 꽂아가지고 다 잠궈놓고 안 돌아가게 뭐 하여튼 그랬는데도 연락처 다 붙여놔도 막 질질 끌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구석에 붙여놓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신경을 써도. 하여튼 그런 강박도 있고, 일할 때 강박이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신발 가게에서 오래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발 정리할 때도 사이즈별로 차곡차곡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건물 쌓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런 것도 뭐 하나도 안 섞이게. 왜냐면 그 섞이면 나중에 찾을 때 엄청 곤란해요. 곤욕스럽고. 그거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거든요, 푸번별로. 그런 것도 너무 싫었고,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 지금도 택배를,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택배를 스스로 싸고 손님들한테 포장해서 보내거든요. 그때는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회사 택배를 쓰면서 그 포장하는 것도 일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하다 보면 주소지나 연락처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제 선우님들한테 아니면 동료들을 좀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강박 때문에. 실수하기 싫어서. 아무래도 그 전에는, 어릴 때는 제가 그런 거를 너무 혼나면서 막 배우기도 했고 욕도 많이 들어서 그게 충격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강박이 생긴 건지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류의 강박이 좀 있어요. 뭐 좌우 대칭 강박이라거나, 뭐 자기만의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뭐 축구 선수도 한 발로 그 피치에 잔디밭에 입장해야 되거나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 뭐 성호를 그리거나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냥 강박이라고 인정할 뿐인 거고요.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 어린이는 아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솔직함에 대해서 굉장히 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남들한테 아니면 스스로한테 어디까지가 솔직한 거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인 거고, 거짓인 거고, 또 진실은 뭐고, 그게 솔직함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솔직하게 스스로한테 대해야 되고, 상대방이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한테 어떻게 솔직해야 될까? 그냥 거짓말을 치지 않으면 솔직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결핍 가운데 하나긴 하니까. 근데 또 솔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뭐 자기 편하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뭐 이성 친구와의 자잘한 관계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간보거나 떠보기 위해서 때로는 연인 관계 이전에 썸을 탄다 그러죠. 그런 연애 직전 관계에서 뭐 서로를 재보거나 그런 거 할 때 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뭐 때와 장소에 맞는 것 같지도 않은 거를 너무 솔직하게 어필하고, 그냥 자기만 속 편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솔직함을 키워드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적지 않게 경험담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별개라고 요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 그게 어땠다 저땠다 뭐 좋다 나쁘다 무슨 이분법이다 이런 거보다, 그냥 그거는 사람과 사람 간에 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묻을 수 있으면 묻고,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그 현상 가운데 하나고, 그냥 그건 그대로 냅두고, 일단 솔직함이라는 거는
적어도 저한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속 편하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내가 그냥 속 편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이랑은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인정을 하면, 스스로가 그걸 알고 인정을 하고 내가 이게 좋지 못한 습관이라는 걸 아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바람이 좀 부는데 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바람 부는 거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좀 그렇게는 못하겠거든요. 뭔 생각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모든 상대방과의 관계나 뭐 직업이나 일 같은 것도 그렇고 다 타이밍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타이밍이 오기 이전에 내가 열심히 밭을 읽어서 훈련을 해서 밑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운과 시기와 때와 그런 타이밍이 맞으면 저는 그냥 질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말도 해요. 이거 내가 좀 불편한데, 그런 말도. 왜냐면 내가 속으로 계속 썩히고 있으면 상대방이 일단 아예 모르거든요. 웬만하면 아무리 눈치가 빠른 분들도 이게 가족들끼리도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거는 나이를 떠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저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살 때 조차도. 그래서 그냥 말을 해요. 솔직하게 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같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 난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이게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모님한테,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솔직하게 용기를 냈을 때 더 트러블 없이 서로 상처 좀 덜 받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성한테 어필하거나 동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이나 뭐 크루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 여자분들도 남자들한테 먼저 접근해서 대시할 수 있는 거고, 남자들도 뭐 내가 혈기왕성하면 민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뭐 그냥 접근하는 자체가 민폐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뭐 모르니까 상대방의 의중을. 그래서 그냥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밀어붙이자는 타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근데 그게 나는 솔직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아니 말도 그냥 뭐 음란한 얘기나 내 본능이나 욕구에 관한 얘기를 막 대낮부터, 전 술 잘 안 마시니까 술도 웬만하면 잘 안 마시고 그렇게 떠벌릴 때도 있어요. 뭐 그런 주제로 때때로 야, 얘기 좀 하자 뭐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게, 저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학수고대 해가지고 한 말인데, 만약에 상대 쪽에서 아까 앞전에 얘기했듯이 뭐 자기 편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근데 받아들이면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랑 그럼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도 좋죠. 너는 너가 편해 보이려고 지금 그런 마음 편해지려고 좋은 사람인 것 마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린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면 절대 아니라고 오해를 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서 불편하면은 그냥 뭐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관계. 솔직히 이거 좀 뭐 개팍스럽고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사람 많습니다. 한국이 뭐 내수가 없고 좁고 뭐 5천만 명 인구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사람 많은 걸 떠나서 사람을 좀 비워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안 맞으면은
뭐 그게 순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뭐 어떻게 다 모든 사람한테 맞추고 내가 뭐 이성한테 고백하든 무슨 동료들한테 뭐 제안을 하건 거절 당할 확률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거절 당하는 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말은 상대방에 대한 좀 존중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네 편하려고 그런 얘기한다. 이거는 제가 뉘앙스를 잘못 짚은 걸 수도 있는데 핀트를 뭐 못 짚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주워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어떤 상황에 대입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토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얘기를 제가 그냥 직감대로 들은 대로 풀어내는 겁니다. 사실 솔직함은 주제로 봐서도, 그러니까 한 주제로 해도 할 말이 많아요. 이것도 나중에 뭐 시리즈로 제가 찍은 영상을 제가 돌려보니까 아이디어를 참고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든가 할게요. 일단 팔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게 달리기랑 뭔 상관이냐. 달리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감이랑 자신감이랑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면 제가 속도와 기록이나 달린 거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게요. 더 나아가서 요새 달리기 러닝 앱에서 SNS 인증 인스타그램에 캡처해가지고 러닝 인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뭐 잠깐 재미삼아서 곁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기록은 뭡니까? 달리기는 팀 스포츠가 아니죠. 일단 뭐 이어달리기 이런 거는 팀 스포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1000m 달리기, 10km 달리기, 하프코스 달리기, 풀마라톤 이런 거는 엄연히 따지면 다 개인 스포츠입니다. 뭐 그룹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그런 건 나중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든 책임과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고 온전하게 오롯이 나와의 싸움인 거고, 뭐 등수 같은 거는 나중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근데 순위권에 계신 분들은 3등까지 동메달까지 있잖아요. 뭐 작은 마라톤 대회든 메이저든 올림픽이든. 근데 그분들은 그래 메달 얘기는 뭐 하지 말고 그냥 기록 빠른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기록 올리고 싶고 뛴 거리를 인정받고 싶으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리거든요. 인증하는데 나는 그걸 왜 올리냐면, 그걸 안 올리면은 뭐 습관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안 올리는데 에너지를 허비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부턴가. 그러면 내가 그냥 올리는 거 올리되 인스타그램에 자주 안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그거를 스토리 같은 데나 하트를 받을 수 있는 게시물 피드에 올리잖아요. 그럼 누가 내 거를 긍정 피드백을 보냈는지, 댓글이나 좋아요를 달았는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인간이면은 그 궁금해서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냥 안 올리는 게 좋긴 좋다. 왜냐면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괜히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내 것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상대방 거 보게 되고 상대방 거 댓글 달고 하트 누르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또 떠내려가가지고 뭐 탐색집에서 또 헤매다가 무슨 교통사고 영상을 봤다가 갑자기 뭐 연예인 나오는 거 봤다가 뭐 먹을 거 봤다가 그 짓을 계속 반복해요. 그냥 무슨 뭐 쥐 실험하는 거 마냥. 그래서 가능하면 좀 멀리 하는 게 좋긴 한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올리면은 그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올리고 상대방도 그런 거 올리지만, 그러니까 제 본질을 얘기해 볼게요. 나는 그 상대방한테
지금 그게 인스타그램이 엄청 편리할 땐 또 편리하잖아요. 안 좋은 점도 무척 많아요. 근데 그게 직접 만나지 않고 상호 뭐 메시지도 교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됐잖아요. 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럼 하트를 좀 누를 땐 눌러라. 좀 웃기죠? 근데 그 하트에 막 심리학자들이 그걸 다 개발했다고 하니까, 연구진들이요. 그게 막 엄청 뜻이 있을 수 있죠. 그 대면으로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빛을 막 보내면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숨소리나 냄새나 막 촉감이나 이런 것까지 느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내 글을 다 보고 누른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그 하트 교환하려고 누른 건지, 아니면 그냥 호감을 살라고 상대방한테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눌렀거나, 뭐 이유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누가 기록을 올렸으면 그게 본질은 뭐냐면 자기도 누군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같이 열심히 달리거나 굳은 날에 달리면 괜히 막 대회 나갔을 때는 평소에는 인사도 잘 안 하다가 대회 나가면 뭐 서로 힘내라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박수치고. 근데 평시에는 한강에 사람 그렇게 많아도 뭐 힘내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저도 옛날엔 좀 하다가 지금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에너지를 뺏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정말 응원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하겠습니다만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트를 눌러주면 또 때론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뭐 별 감정이 없어도. 근데 그걸 그냥 인정하자는 거죠. 서로 눌러주고 좀 더 긍정스러운 세상을, 인터넷 세상, 인스타그램 세상, 그런 거를 조성해봤다가 악패습이 많고 나쁜 게 많으면 고치면 되니까. 근데 또 하트라는 게 계속 한 사람 거를 올라오는 때마다 다 누르면은 그게 효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긍정 반응을 보여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때로는 바꾸도 싶어요. 적적한 날. 사람이 누구나 관심이 필요하고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든 여자든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 그게 엄청 크게 와닿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그래요. 그 인스타그램은 뭐 그렇고, 기록 얘기하다 이 얘기한 거죠. 기록 올릴 거면 올려라. 뭐 나쁘고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하트 받고 싶으면 하트 받고 싶은 거죠. 뭐 그럼으로써 누군가랑 연대감이 생겨가지고 뭐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그냥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적응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걸. 그래서 이걸 하면은 자신감이 좀 붙는다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평균 이상의 훈련량을 가지고 그런 거리를 뛰고 그런 속도를 내고 있구나. 그렇지만 항상 비교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견주고 막 비교하고 남이랑 적당히 필요하지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실력자는 항상 있고, 내가 언제 부상으로 지금 낸 기록이 물거품이 될지 몰라요. 솔직히 한 2-3주만 쉬어도 지금 기록, 지금 마일리지까지, 그러니까 누구든 마일리지가 얼마건, 속력이 얼마건, 뭐 대회 등수가 몇 등이건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힘들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가 만족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되겠죠. 뭐 처음 이렇게 유행 아닌 유행에, 아니면 크루 이렇게 러닝 모임에 들어가서
뛰기 시작하신 분들을 뭐 무차별로 해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안 되죠. 뭐 서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잘하면 돼요. 그게 정말 시간 아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